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동우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81의 네제곱근에서 양수인 것, 뭐 이런 것들 물어봤네요. 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런 형태로 풀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인수분해 계통을 좀 보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8은 채로 이렇게 된 모양이고, 이게 이제 x 플러스 2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던가요? 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해서 이쪽에서 이제 실근,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 이제 허근,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수인 것을 구해달라라고 해주면 a 값 이렇게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제곱근, 그러면 이제 네제곱해서 이제 81이 되는 숫자 이렇게 된 거니까 x 제곱 플러스 9, x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x 제곱은 9 부분에서 이제 실근이 나오겠고, x제곱은 마이너스 9 이 부분에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실근 중에서 그 중에서 또 뭡니까? 양수인 것을 b라고 했으니까 b 값은 당연히 3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개의 값을 근데 이제 더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정답은 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자, 뭐 거듭제곱근과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형태들인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정의 형태들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하는데 무난한 뭐 그냥 1번 문제로서 이제 적당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복잡한 거듭제곱근들에 대한 기호로 샥 나와 있네요. 야, 이런 값을 열심히 계산해서 했을 때 이 k 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잡한 거듭제곱근의 계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복잡한 거듭제곱근의 계산, 자,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이제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것이 풀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지수로 고쳐서. 됐습니까? 자, 이제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 되죠.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a의 4분의 3제곱이 되겠고, 그곳에다 a를 곱하기 하겠고, 가로치고 제곱근이니까 2분의 1 제곱하면 되겠고, 그곳에 또 a를 곱하기 하고, 그곳에 또 다시 세제곱근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나누기 부분은, 나누기 되는 건 이제 오른쪽에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오른쪽에 쓰면 되겠습니다. a의 3분의 k제곱 되겠고, 그곳에 a를 곱하기 하고, 그곳에 다시 네제곱근이니까 4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a의 4분의 7 되겠고, 그곳에 이제 2를 좀 곱하기 해주죠? 그럼 이 8분의 7을 써야 되는데, 자, 그곳에 이제 a를 이렇게 곱하기 한 모양까지 좀 처리해 주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8분의 7이었으니까 8분의 그러면은 또 8을 더하니까 15가 되겠죠? 그것에 이제 3분의 1 곱하기 해주면 계산이 끝났고요. 자, 이곳은 a의 3분의 3 더하기 k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것에 4분의 1 이렇게 딱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수 파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약분을 할까요, 말까요? 자, 일단은 뭐 해서 쓰는 게 좀 좋겠죠? 그러면 이제 8분의 5 이렇게 처리된 부분하고, 여기는 12분의 이 약분한 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3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2, 8, 4, 3,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15 되겠고, 여기는 6 플러스 2k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k는 9 이렇게 나왔고,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뭐 2k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곧바로 9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지수로 고쳐가서 계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누기니까 이제 빼기를 해도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도 이렇게 곱하기 해서 처리한 것이 나중에 이제 지수끼리 갖다 해주는 거니까 좀 더 편리하겠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쳐가는 절차 안쪽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차곡차곡 해서 이제, 실수 없이만 쓰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자, 풀이 원리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해서, 응용 문제 나오더라도 실수 없이 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A의 2x승 결과 가르쳐줬는데 주어진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 형태. 이제 계수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3이라는 이제 홀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들이 이제 좀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좋은 방법은 뭐가 없겠습니까? 자, 분자 분모에다가 이때는 A의 x승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거를 이제 곱하기 해가는 것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좀 적용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a의 4x승 되겠고, 여기는 a의 2x승 분의 1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4x승 되겠고 역시 빼기 해서 a의 2x승 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대입한 결과가 좀 쉽게 보이겠습니다. 5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5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5가 아니라 제곱이니까 25가 되겠네요. 우와 실수할 뻔했네요. 자 이제 5로 통분하게 되면 125 플러스 1이 되겠고 5분의 125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5는 사라지겠고 그럼 126분의 124가 되겠고 약분이 되니까 63 되는 건가요? 6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63분의 62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맨 처음에 기본적인 풀이 원리 와 분자분모에 이제 이렇게 똑같은 거를 이제 곱하기 해서 뭐 전기에서 계단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짝수 형태하고 주어진 정보하고 연관성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억 속에 좀 남아있으면 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질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 원리 분자분모에도 곱하기 했던 부분 좀 기억해서 다른 문제에도 좀 적용 잘해서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로그 해서 ABC 값이 주어져 있는데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ABC 이렇게 이제 곱하게 된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곱하기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5의 3 곱하기 로그 7의 5 이렇게 되는데 참 뭐 밑이 전부 다 다른 형태의 이런 계산이라면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우리가 좀 연습했으면 로그 3 뭐 약분한다 이렇게 되는데 좀 잘 안 되면 이렇게 밑변환을 하는 모양을 좀 잠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그 5 로그 3 그 다음에 로그 7 로그 5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로그 3 로그 이렇게 지워지죠? 자, 그럼 로그 7분의 로그인데 이걸 다시 또 밑변환 형태로 해주면 로그 7의 2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BC 계산도 곱하기 부분이 있군요. 그럼 BC 해주면 로그 5의 3 곱하기 로그 7의 5 이렇게 되게 되면 자, 5가 이제 지워진다는 부분들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패턴이 되겠죠? 자, 그럼 로그 7의 3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쯤 계산해 놨다면 주어진 식이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아니라 ABC죠. ABC 더하기 C 더하기 1분의 2BC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그럼 이제 계산할 모양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그 7의 2가 되겠고요. C 값은 로그 7의 5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BC 계산 결과는 로그 7의 3인데 뭐 2배는 여기다 제곱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밑이 7이니까 계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1은 로그 7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로그 7의 70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고 이 부분은 로그 7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9가 되겠고 9, 7, 63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이제 밑이 이제 똑같은 이런 모양인데 자, 옆에 이제 계산 결과 같다 되어 있는데 밑이 70돼 있다는 얘기는 역시 이 부분 이제 밑변환 형태로 쓰게 돼서 로그 70에 63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진수 부분에 있는 K 값은 바로 얼마다? 63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자, 뭐 로그 연산 규칙과 관련된 거니까 그 부분들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자, 곧바로 당연히 연산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밑변환 형태식을 써서 지워지는 부분들은 이제 보여서 자, 다시 밑변환해서 이제 예쁘게 쓰는 부분. 한번 규칙을 좀 이해하면 그다음건 이렇게 가볍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뭐 ABC보다는 조금 더 쉬운 규칙이니까 이해되셨죠? 자, 밑변환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해서 효율적으로 주어진 식을 좀 계산할 수 있냐 뭐 이런 패턴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 연산 규칙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거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5번 시작하겠습니다. 세 양수 ABC에 대하여 A제곱, B세제곱, C 4제곱이 결과가 같을 때 그 다음 계산 결과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계산해달라. 아주 좀 독특한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자, ABC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A제곱, B세제곱, C 4제곱 이렇게 쳐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K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K 이렇게 이제 놓고 풀이하면 진행되는데 자, 여기서 좀 신경을 쓰게 되면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곳에서 이제 풀이하게 되면 A라는 것은 K의 뭐 2분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계산 결과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도 이것도 그냥 한번 계속 보여줄까요? B는 K의 그러면 3분의 1제곱, C는 이꼴 뭐 K의 이제 4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이 결과를 이제 오른쪽 식에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로그 3의 k가 되겠고, 다음에 이제 3분의 1, 다음에 이제 4분의 1 이렇게 공통으로 다 나가면서 로그 3의 k가 처리돼서 13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에다가 6에다가 4에다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12분의 13이죠? 13이 약분되는 거니까 로그 3의 k는 이꼴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k는 이꼴 3의 12제곱 이렇게 처리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래서 이제 여기다 갖다 이제 또 대입을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3의 6제곱, 여기가 3의 4제곱, 여기가 이제 3의 3제곱 이렇게 돼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입해서 풀이가 진행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진행하면 이제 답이 되는데, 이제 제가 좀 이곳을 풀이하면서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자, 이게 지금 는 k가 풀이 올린 건 맞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a 제곱 b 세제곱, c 네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부분에 지수가 2, 3, 4 이렇게 되니까 최소 공배수 형태인 k의 12제곱 이렇게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a라는 값을 k의 그럼 6제곱, b라는 것을 k의 4제곱, c라는 것을 k의 세제곱 이런 형태에 대해서 좀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요 결과에다 대입할 때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6 더하기 4 더하기 3 해주고 로그 이제 3의 k는 이꼴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얼마였습니까?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13, 13 되는 거니까. 그래서 1 되는 거니까 k 값은 3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3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아까 이제 구했던 거 약간은 맨 처음에 이렇게 k 놓은 거고 지금은 이 전체를 k의 12제곱 놓은 거니까 똑같은 k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대입을 해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대입한 결과식이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다가 k에다가 3을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가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 되면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놓는 부분들이 좀 더 편리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 산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로그 81이라는 건 3의 4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a가 k의 6제곱이죠? 6제곱 되는 거니까 6 이렇게 써서 3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1이니까 이제 거의 안 써도 되는 건데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 나가겠고 그 다음에는 4 처리되고 로그 3의 3 또 쓰면 되겠고 그 다음 계산해야 될 건 9니까 3의 제곱 나가고 k의 세제곱이니까 3 처리되고 로그 3의 3 이렇게 처리면 우리가 이제 최종 풀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4분의 6, 3분의 4, 2분의 3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2분의 6 남아서 최종 계산 결과는 3이 계산되는 되셨죠? 자, 그래서 최종 답은 3이다 이렇게 답을 해가는 건데 자, 잊지 말아야 될 거. 자, 갔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해결해 가는 방법은 는 k다. 이 원리 자체는 뭐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수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좀 계산이 좀 더 쉽지 않느냐 이런 방법인데 뭐 이것도 뭐 는 k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놓는 거니까 방법에는 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권해드린 대로 놓게 되면 계산하는 이제 숫자들이 조금 더 깔끔하다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차이가 되는 거겠고 어쨌든 큰 프리틀에서는 는 k 개념 형태의 식을 놓고 풀이하는 방법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주어진 이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평상시에 보는 형태하고는 살짝 좀 다른 조금 색다른 그런 문제 형태가 됐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이런 분들도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설명합니다. 주어진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 지수로그의 점근선에 대한 개념을 물어봤네요. 자, 지수 함수는 a의 x승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이제 밑이 3이니까 이제 좀 큰 형태를 좀 그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가면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를 이제 평행이동에서 점근선 부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점근선이 이렇게 지금 y는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점근선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좀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축 방향으로 두 칸 이렇게 좀 내려가게 좀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동해서 y 값이 이제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결과 구했고요. 그 다음 로그 그래프도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보게 되면 밑이 3이니까 3의 x 이런 형태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자, 이랬을 때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뭐 정근선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x는 0, 이 부분이 정근선인데 정근선이 변함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가 x로 방향으로 옮기는 부분들이 점근선까지 이제 같이 옮겨져야 되는 거니까 자, x 평행이동을 물어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 이렇게 처리됐다는 x축으로 1만큼 자, 오른쪽으로 한강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2를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평행이동인데 만나면 안 되는데 참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x는 1 이렇게 점근선에 옮겨간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결과를 얻었을 때 요거는 이제 b라고 돼 있고 a 값이 이제 마이너스였고 b 값이 1이었으니까 두 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되겠죠?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개형들 그곳에서 y 평행 이동 부분들이 점근선하고 관련이 있고 로그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려진 점근선이 x였는데 x 평행 이동하고 관련돼서 점근선의 변화가 생기겠다. 키포인트 부분 다시 짚어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복습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함수 y는 꼴 fx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함수의 성질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fx 플러스 y란 이야기는 자, a의 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이건 a의 x 곱하기 a의 y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fx 곱하기 fy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기억 질문한 겁니다.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요. f(5x)란 이야기는 a의 5x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a의 x제곱에다가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fx의 5제곱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5fx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좀 쓰려니까 자, 그렇습니다. fx 제곱이라는 것은 그러면 ax의 지금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아주 좀 특이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x의 제곱이란 이야기는 a의 x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a의 2x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자, a의 x제곱 ax 그러면 x제곱하고 2x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자,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리을은요. 자, 그러면 5분의 1이 되는 거죠? f5분의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의 5분의 x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a의 x제곱에 5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fx 이렇게 됐을 때 5제곱근 이런 모양 형태가 나타나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제곱근 모양 형태 해서 이제 리얼이 맞는 이야기. 자, 이제 함수 표현들이 좀 등장해 있는데 우리는 뭐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주어진 규칙에다가 대입을 해서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뭐 큰 무리가 없겠지만 이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기억 부분 이게 이제 지수 함수를 대표해 주는 함수 표현식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딱 보자마자 지수 함수야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겠죠. 참고로 fxy는 fx 더하기 fy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 이제 뭐가 되고요? 이제 로그 함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보게 되게 되면 뒤에 이제 fx는 이퀄 fx 플러스 a 이런 표현되어 있으면 이제 이건 이제 주기가 a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삼각함수일 때 이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 됐습니까? 지수함수 대표, 로그함수 대표. 로그함수도 이제 다른 규칙들이 이제 몇 개 있겠지만 로그함수의 대표식 로그함수. 그 다음에 주기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니까 이거 이제 삼각함수. 이런 부분들은 자 이제 기억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다른 것들을 이제 좀 쉽게 좀 처리해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나온 모양들이 있으니까 자 이제 제가 이제 니은 설명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것들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좀 대입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이를 좀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대표 유형은 기억하고 다니자. 라는 것이 이제 저희 주장이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야만 뭐 수학 공부가 이제 내년 뭐 수능에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부를 위주로 이제 또 공부를 좀 진행하다 보게 되면 함수 표현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그런 때도 좀 유용하게 좀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8번 시작하겠습니다. 정수기 필터를 한 개 통과할 때마다 물속 불순물 양이 20%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자,
몇 번을 통과해야 맨 처음 불순물 양의 0.5% 이하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맨 처음에 일정한 양이 있을 때 그 비율만큼이 비율을 해주면 이제 그 비율을 제가 곱하기해주면 되겠고 좀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빼기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이게 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하게 되면 이제 1-R 이런 규칙이 되겠죠. 또 똑같이 A 기준으로 해서 R 그러면 이제 그 계산하게 되면 1-R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쭉쭉 진행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양의 1-R의 n제곱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제 n번 통과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 근데 이제 20%씩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1-100분의 20, 그럼 10분의 2 이렇게 이제 뺀 이런 모양이 되겠고 a를 막 써도 되겠죠. 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다시 0.5% 그럼 100분의 5가 5%에 0.5% 그럼 1000분의 5가 되나요? 이거 이하가 돼야 되겠다. 이제 a는 이제 소거가 될 거라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럼 10분의 8의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은 약분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주니까 200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런 계산을 하려면 이제 로그를 쳐야 되니까 n 자, 이제 로그 8이죠. 로그 8은 3 로그 2 해주면 되겠고 나누기는 빼기 로그 10은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마이너스에 로그 2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음수니까 부등호를 바꾸면서 1-3 로그 2 처리해주겠고 요거는 2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해서 부등호를 좀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로그 2 값을 0.3으로 계산해 달라. 그러면 이제 0.9에 0.1이 되겠고, 그러면 2.3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가 23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n은 최소 몇 번? 23번은 이제 통과를 해야 0.5% 이하가 되겠다. 오, 근데 이제 0.5%면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5%가 아니라 1%의 또 절반 이런 형태니까 아주 상당히 깨끗한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 맑은 물 마셔야죠.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자,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유도 과정 보여드렸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n번 통과한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되겠고요. 0.5% 부분이, 뭐, 큰 무리 없는 거죠. 이렇게 1000분의 5 이런 형태 써주면, 뭐, 이렇게 주어진 시기에 이제 대입해서 처리해 가는 거니까, 뭐, 그 다음에 좀 무난한 연산이 좀 진행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스스로 우리가 지금 응용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식을 세워야 되는 형태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뭐 일정한 부분 뭐 증가한다, 일정한 부분 감소한다 이런 파트 부분이고 다른 문제 유형들은 되게 이제 출제자가 그 관계식을 주어져서 우리가 이제 연산만 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이니까 지금 이렇게 일정한 부분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 부분은 스스로 식을 세울 수 있게 학습을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그림은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equal x가 되겠습니다. 로그 a의 bc 계산을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행히 이제 여기 만나는 점 1이 주어져 있군요. 그렇다면 여기 만나는 이 좌표는 당연히 1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 로그 값이 1이 되려면 이 a 값은 밑이 2였으니까 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2를 일 때는 여기 함수 값이 2가 되겠고 로그 값이 2가 되려면 여기는 이제 2제곱인 4가 돼야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 값이 4가 돼야 되겠고 로그 2 계산 결과가 4로 풀리려면 c 값은 2의 대제곱 즉 얼마 되겠습니까? 16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a는 2가 되겠고요. b는 4, 2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또 그냥 2 4제곱 쓰면 되겠습니다. 괜히 16 괜히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로그 2에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뭐 이렇게 바깥으로 6 이렇게 나가고 밑이 2니까 6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y는 equal x 이용해서 좌표 간단 조금만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뭐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그래프 나왔다고 했을 때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주어진 값들을 좀 대체해가는 그런 훈련은 조금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3의 x승, 3분의 1의 마이너스 x승은 뭡니까? 이건 3의 x승 곱하기 3의 x승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빼기 2k의 3의 x승 처리가 되겠고 2k 플러스 3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3의 x승을 t로 치환을 해야 되겠죠? 치환하면 보험이 딱 생기는 거 표시해 가면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2k 플러스 3 이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범위를 잘 풀어야 되는데
2차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2차 함수를 좀 이용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되겠군요. 대칭축이 K에서 이제 미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0보다 큰 쪽을 좀 범위에서만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대칭축, 즉, 이 T 값이 0보다, T 값이 아니라 K 값이요. 오호. K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형태라면 주어진 이 함수, 우리는 이 그래프 오른쪽만 좀 사용할 거니까 구멍 뽁 뚫어서 오른쪽만 좀 사용할 거니까 0일 때의 함수값, 즉 2K 플러스 3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 함수값 자체는 0일 때 통과하더라도 계속 증가해가는 모양이니까 양수가 되는데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고, 근데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플러스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대칭축 자체가 K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크다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또 이렇게 좀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 자체가 이제 x축 위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 그러니까 뭘 하면 되죠? 판별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d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인수분해가 k-3에 k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k 값이 0보다 큰 곳에서 풀었으니까 k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결과가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결과를 우리는 이제 좀 범위를 좀 합쳐야 되죠. 자, 그렇다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결과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종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거 은근히 좀 까탈스러운데요. 대칭축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범위를 좀 구했으니까 자, 최소 구하게 되면 또 얼마였죠? 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3이 되겠고 약분하니까 5, 3, 15 해서 이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제 치환해 가는 그 부분들은 뭐 지금 식 모양을 이렇게 좀 놨지만 이걸 3의 x승으로 처리해서 t제곱 이렇게 치환해 가는 건 뭐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대칭축이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0보다 큰 곳에서 풀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대칭축이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이런 범위 나눠서 풀이 진행해야 된다. 요 개념이죠. 요 부분들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범위 나누는 대칭축이 결정이 안 되는데 범위를 나눠서 푼다라는 이 개념이 없으면 풀이가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자,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1번 살펴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아주 깔끔하군요. 자, 6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주면 자, 3분의 파이다. 뭐 180도가 파이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좀 깔끔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라고 되는데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렇게 되죠. 이 중심각의 크기가 클수록 L이 커져가는 거니까 또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점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연결한 동형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건 몇 서분면이죠? 연결했으니까 이건 이제 3, 4분면 각이 되겠습니다.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은 볼 거 없습니다. 코사인 세타 값은 무조건 일단 뭐가 나와야 되죠?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써 있으니까 이 부분 좀 틀렸겠죠? 이렇게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2, 5가 되면 이제 반지름이 3인 거고 x좌표가 얘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 그림 모양은 이제 이렇게 3이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쓴 거군요. 그럼 마이너스만 딱 붙였으면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안타깝군요. 자, 4분면에 따른 부호를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으면 좀 11번은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종이로 부채를 만들려고 한다. 그림과 같은 종이로? 종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부채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더 옳겠네요. 어쨌든 각도가 주어져 있고요. 두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가 9하고 13, 23 주어져 있습니다. 9하고 23. 됐죠? 종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그럼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좀 아십니까? 그럼 항목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느냐? 2분의 1 rl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중심각하고 반지름이니까 이런 걸 좀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종이 넓이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종이 넓이라고 써 있는데 종이 넓이 이 부분은 2분의 1
그 다음에 세타가 이제 8분의 7 파인데 이 부분 이제 공통이 되겠고, 그럼 이제 반지름이 있으니까 23제곱 빼기 9제곱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계산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23제곱 하기엔 숫자가 큰 거니까 이건 이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두 식을 한번 더하게 해주면 32가 되겠고, 빼면은 14가 됩니까?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 8, 7, 8 이렇게 돼서 필요한 부분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이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2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2, 7, 14 곱하기 14파이가 되나요? 됐습니까? 그럼 14제곱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96이 되겠죠? 그래서 196파이 하면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부채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해서 이것도 역시죠. 살짝 또 웬 도형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긴장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 부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대로는 뭐 주어진 숫자들만 대입하면 이제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무난한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2번은 공식 기억하기 이런 관점에는 사실 조금만 기억 속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y는 4 사인 3분의 파이 x 그래프, 그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직사각형이 대접합니다. AB 길이가 2 주어졌을 때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A점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점이잖아요. 그럼 y 값이 2란 얘기가 되겠네요. 길이가 2란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4 사인 3분의 파이 x 이 결과가 2가 된다. 그러니까 사인 3분의 파이 x 이 계산 결과가 2분의 1이다. 그래프 관련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냥 뭐 삼각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가볍게 풀어가면 되죠. 여러분들이 뭐 사인 그래프를 그리셔서 이렇게 그려서 처리해도 되겠고, 뭐 그러면 이렇게 이제 2분의 1 돼서 나오는 각도들을 좀 찾아가면 되겠고, 자, 저는 이제 이런 각도를 찾을 때 이제 단위원에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단위원에서 사인은 y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이렇게 그었을 때 나오는 이런 각도들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3분의 파이 x라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각도를 열심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각도 이렇게 좀 찾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각도가 이제 6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이쪽에 생기는 각도, 이쪽이 이제 각도, 이 각도라면, 자, 두 번째 생기는 각도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6분의 5 파이가 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3분의 파이 x 쓰고요. 이때 이제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x 값은 한 번은 2분의 이렇게 처리되겠고, x 값은 한 번은 또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분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BC 이렇게 줬는데 B점의 좌표, X좌표가 이거 이제 2분의 1이었다라는 뜻이겠고, C점의 좌표가 2분의 5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자체가 결국 2분의 5에서 2를 빼니까 2가 되겠고, 세로 길이는 문제에서 또 2라고 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넓이는 이 둘을 좀 곱하기 해서 4라고 답을 해가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프 나와 있고 직사각형 나와 있고, 자, 겁은 막 줄 대로 줬네요. 자, 뜻파악을 좀 제대로 안 하면 겁먹고 이제 통과 이렇게 하기 쉬운 문제인데, 자, y 값이 2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관계식 딱 만들어 놓게 되면 그냥 간단한 이제 삼각방정식으로 해서 x 좌표만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제가 그린 대로 이렇게 단위원에서 이제 이렇게 각도만 딱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값들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겁먹지 말고, 원래 이제 뭐 그래프 나오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내접하는 도형 만들게 되면 이제 좌표 표시해가는 그런 관점만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 무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 좀 듣고 조금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시작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세 양수 ABC 값을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인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기본으로 그려가서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이게 이제 사인 x 그래프라면 이제 A 사인 x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다. 나온 결과가 이제 이게 좀 폭이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폭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지금 보게 되면 원래는 이제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결과는 이제 2가 되어 있다가 이 부분 이제 a로 이렇게 늘고 이거 마이너스 a 되는 거니까 결과가 2a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 간격이 좀 4가 되는 거니까 2a가 4 해서 a 값이 2라는 것을 금방 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 자체가 이제 문제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a 더하기 c가 최대값인데 이 부분이 3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최소값인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도 뭐 빼기 해서 이제 a 값을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c 값은 당연히 이제 평행이동은 얼마큼 되겠다. 1만큼 평행이동 된 거다. 이렇게 해서 시각까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주기를 구하려면은 주기는 이제 x 앞의 계수인 b파이로 전체를 좀 나눠야 되는데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이가 되는데 지금은 b파이로 열심히 나눠서 b분의 2 이렇게 되는 게 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곳이 1 나와 있고 이곳이 3 나와 있고 그렇다면 요 간격이 또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5가 돼야 되고 그럼 간격이 얼마 되겠습니까? 4가 돼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럼 b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런 결과를 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세 양수 ABC를 다 더하게 해달라. 3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6에 2분의 1이니까 2분의 7 이렇게 또 답이 되겠군요. 되셨죠? 자,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 B, C 이런 것들의 의미 C는 이제 Y축 Y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자, 의미하는 바들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Y는 이꼴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T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때 A는 이건 이제 최대 최소고 관련이 있죠. 최대 최소 진폭하고 관련인 거죠. 얼마나 좀 더 몇 배 해서 이제 늘어나느냐 이런 거니까 진폭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 결국 최대 최소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B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X평행 이동, D는 Y평행 이동. Y평행 이동이니까 결국은 최대 최소하고 관련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간다라면 여기는 절대값 A 더하기 D 이렇게 된 부분이 최대겠고 최소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 주기는 원래 주기 2파이 쓰고 이 부분을 x의 계수 bx인데 x가 빠졌으네요. b 절대값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새로운 주기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거니까 제가 이제 적어드린 이 이론 좀 잘 살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15번 함께 합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값 주어져 있을 때 세제곱 계산 결국 구해달라. 곱셈 공식 구해가는 거죠. 서로 소인 전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분할 만큼 하라 이런 얘기가 됐고 알겠습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식 유도하려면 우리가 이제 좀 제곱을 통해야 되죠. 제곱 통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배의 사인 코사인 결과가 4분의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부분이 이제 1로 처리될 거니까 2배의 사인 코사인은 4분의 1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사인 세타 이걸 곱하기 코사인 세타 결과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해서 결과를 좀 얻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정보 자, 이럴 때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 부분을 구하려면 이건 뭐 곱셈 공식이니까 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세제곱 빼기 3배의 사인 코사인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 자, 이런 형태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하면 8분의 1 처리 되겠고요. 3배의 지금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8분의 3 나온 거죠. 그 다음에 2분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1 처리가 되겠고 플러스로 바뀌면서 16분의 9가 되나요? 그러면 16분의 2 더하기 9 해서 16분의 11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약분이 좀 안 되는 그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해서 나왔을 때 Q분의 P 이렇게 됐을 때 합하라 그러면은 16과 11을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27이 답이 돼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삼각함수 곱셈 공식과 연계성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정보가 이제 하나만 제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세제곱 이런 결과를 묻는다는 거죠. 이래도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주어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하나만 주어줘도 실은 2개 준 거야. 뭐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좀 기억해서 곱셈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정확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뭐 공식 자체는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시겠죠? 불확실하면 자 1학년 과정 때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살짝 좀 살펴봐서 확실하게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수령 문제 시작합니다.
오, 응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력과 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때 로켓의 질량을 m0t, 연료를 제외한 로켓의 질량을 m1t, 처음 로켓의 속도를 v0, 최종 로켓의 속도를 v1, 추진체의 분사 속력을 v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뭐 그렇군요. 미지수 개수가 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나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A는 상수, 알겠습니다. 자, 두 로켓 A, B에서 A는 계산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계산 좀 한번 해볼까요? 주어진 시기에 이제 대입을 해주니까 12 A 로켓이죠. 는 V가 되겠고 로그 A가 되겠고 계산표가 16 이렇게 주어진 겁니까? 됐습니다. 자, 로켓 B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4로 주어졌으니까 4 되겠고 로그 A의 결과가 얼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10 이렇게 주어진 겁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A의 추진체의 속도를 VA, 그럼 여기 VA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군요. B의 추진체의 속도를 VB, 그럼 여기가 아이고 좀 빠뜨리고 썼습니다. VB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VA는 VB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VA라는 것은 K배의 VB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몇 배인지 K 값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VA를 구해야 됩니까? 로그 A의 16분의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K 쓰면 되겠고, VB는 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로그 A의 10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라는 것은 자, 약분 좀 이렇게 해서 이제 3 만들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기를 열심히 좀 잘 해주면 되겠죠? 로그 A의 16분의 3 곱하기 로그 A의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럴싸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은 요걸 좀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까요? 밑변환을 좀 할까요? 로그 A 밑변환식을 좀 잘 써야 되는데 로그 A 분의 로그 16 분의 로그 A 분의 로그 10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지워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처리해주면 될까요? 숫자 자체가 16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거를 또 좀 문제 주어진 거랑 이제 연결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이제 로그 1.6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일단은 좀 깔끔하게 쓰고 시작하죠. 로그 16이 돼 있고 여기 이제 3 로그 1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K는 다시 이쁘겠습니다. 로그 10은 이제 1이라고 처리해주면 되는가 됐고요. 자, 1.6을 이건 어떻게 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로그 1.6 곱하기 10 이런 모양으로 보면 되겠죠? 숫자를. 그럼 이제 1 더하기 로그 1.6 이렇게 처리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6이 0.2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1.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2분의 30 약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약분하는 게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6분의 15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6, 2, 12 되겠고 3 되겠고 좀 찍고 그러면 3, 5, 15 이렇게 되는 건가요? 5, 6, 30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계산 결과 몇 배? 2.5배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계산식 자체가 문자가 좀 많아서 문장도 긴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문자에 대한 걸 정보를 얘기해야 되니까 길 수밖에 없는 거겠고 그런데 주어진 정보 자체가 계산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서 놓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VA는 VB의 몇 배냐라는 이런 형태라는 거니까 이곳에다가 주어진 값 계산한 값들을 VA, VB를 이제 계산식에서 이제 탁탁 써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 값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이 이제 조금 우리가 좀 효율적인 산소에서 이제 밑변환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간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낯설은 문제 형태에 자신감을 갖고 얼마나 좀 자신감을 갖고 적용하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이제 적용해서 풀어가느냐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이 조금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가는 과정과 답을 논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 치수로 관련 문제를 풀려면 주어진 식에서 진수 부분에서 범위를 좀 이렇게 쓰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곳에서 x값의 범위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해서 범위가 생기겠고요. 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로그 2에 곱하기 해서 x-2, 6-x 이렇게 처리해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주어진 식 x-2에다가 마이너스 쓰고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까? 자, 요 함수 부분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최고차가 의미니까 2차 함수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꼭지점에 x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니까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이제 4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자, 4를 대입해 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4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결과가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4를 대입해 주니까 2에다가 4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결과 그래서 4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로그 2에 4 처리해서 정답은 뭐 2를 이렇게 구해가면 최대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식 밑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큰 값을 대입할수록 결과도 로그 함수 그래프도 결과가 커지겠다. 로그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니까 큰 값을 대입할 때 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진수 부분에 최대값 대입해서 전체 결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로그 함수 그래프의 최대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 중에서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어진 조건 자체도 범위 구해가는데 걸림돌이 없는 좀 깔끔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요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섬의 선착장에서 시각 t일 때 해수면의 높이 h라고 해주면 자,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이니까 24시간 동안에 해수면의 높이가 그렇죠. 하루가 그러니까 해수면이 오르락내리락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이 선착장에서 해수면 높이가 7.4 이상일 때만 여객선을 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이 낮으면 안 되겠고 알겠습니다. 여객선을 댈 수 있는 시간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 더하기 4.8 사인 6분의 파이 x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7.4 이상이다. 이런 걸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 사인 그래프 좀 주기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주기는 2파인데 6분의 파이로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12 돼서 그렇죠. 해수면이 오르락내리락 두 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주기가 12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게 조금 의미가 있으니까 좀 살펴는 봐야 되겠죠. 4.8 되겠고 사인 6분의 파이 x가 되겠고 가서 빼니까 2.4가 되겠고 약분을 싹 처리해 주니까 6분의 파이 x는 이퀄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면 이렇게 해서 2분의 1 되는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모양을 봤을 때 주기가 두 번 돼야 된다는 사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원으로 풀어갈 때는요 역시 또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이 시간을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대신 6분의 파이 x가 라고 쓰고 여기 이제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1 파이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이거 6분의 11파이라뇨. 11파이요. 우와, 6분의 이거 마지막에 와서 지금 이거 큰일 납니다. 6분의 5파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x 값이 1하고 5다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좌표들을 시간을 좀 구한 거죠. 1시하고 5시 이렇게. 자, 근데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좀 큰 부분이니까 이렇게 돼서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을 구해가지고 4시간 이렇게 좀 하고 싶지만 큰일 납니다. 지금 아까 이제 주기를 이렇게 10일을 구해놨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이제 12시간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제 겨우 4시간 구해간 거죠. 또 한 번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24시간까지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로 보게 되면 두 바퀴 돌아가는 형태까지 돼야 되는 그런 거라서 사실은 이곳에다 12를 더하기 한 13, 12를 더하기 해서 17 이렇게 돼서 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8시간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함정이죠, 함정. 자, 이제 감점될 만한 요소 부분들을 남겨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수면 높이 이런 형태의 수식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사인 그래프가 주어지는가 보다 라고 좀 생각해도 좀 되겠고요. 높이가 7.4 이상 그러니까 이제 간단합니다. 이 계산 결과가 7.4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거나 같다 이런 걸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 정상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딱 나오면
뭐 큰 문제가 없이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기를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죠. 근데 맨 처음 범위는 24시간이죠. 두 번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한 번 그래프 부분에서 범위 구에서 4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주기가 또 있는 거니까 24시간까지 가야 되니까 한 번 더 있어서 이쪽에 또 4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 8시간 돼가는 부분 정확하게 좀 확인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좀 더 구하고 싶으면요. 지금 여기 6분의 파이 되는데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런 형태, 그럼 2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 이런 형태, 요 시각도 이제 또 답이 돼서 그 부분 이제 13시간, 17시간 뭐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수식으로 좀 더 처리해도 되겠고, 주기를 이용해서 12를 더하기 한 이 부분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동우 요거 18번 막바지에 이제 좀 살짝 함정이 도사린 그런 문제 형태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좀 착실하게 진행하면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공부들 좀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이제 자극을 주는 시험 문제니까 학습 잘 하길 바라면서 동우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